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그래도 피부가 탱탱했는데 요즘은 뭘 발라도 그때 그 느낌이 안 나네. 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이제 포기해야 하나?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60대의 피부도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20대처럼 돌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여성분들의 피부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단순히 이 제품 바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피부가 좋아지는지를 함께 이해하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거든요. 콜라겐 정말 줄어들까요? 여러분, 콜라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콜라겐이 정확히 뭔지,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으세요. 콜라겐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섬유가 피부 속 깊은 곳, 진피층이라고 하는 곳에 빽빽하게 박혀 있어서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25세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에이, 1%면 별거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해 보세요. 25세부터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35년이 지난 거잖아요. 35%가 줄어든 거예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50대 이후부터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콜라겐 생성 속도가 더욱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 섬유화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후 5년 동안 콜라겐이 무려 30%나 더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콜라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건물에서 철근을 하나씩 빼내면 건물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진피층 구조 무너지고 있습니다. 콜라겐 얘기를 하다 보니 진피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바깥층이 표피, 그 아래가 진피, 그리고 제일 깊은 곳이 피하지방층입니다. 이 중에서 피부 탄력과 주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피층이에요. 진피층은 피부 두께의 약 90%를 차지하는 두꺼운 층인데요. 여기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을 잡아주는 물질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그물망이 정말 촘촘하고 탄탄해요. 마치 새로 짠 그물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그물망이 점점 엉성해지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콜라겐도 줄어들고 엘라스틴도 약해지고 히알루론산도 감소하면서 진피층 전체가 얇아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무너지면서
진피층과 표피층 사이의 연결 부위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두 층이 마치 울퉁불퉁한 지형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서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평평해지면서 연결이 약해져요. 그러면 피부가 쉽게 밀리고 접히고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왜 피부가 처지는 걸까요? 피부가 처지는 이유는 단순히 콜라겐이 줄어들어서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예요. 피부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하 지방의 재배치예요. 나이가 들면 얼굴의 지방이 위치를 바꿉니다. 원래 젊을 때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특정 부위에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은 꺼지고 턱 라인은 흐려지고 팔자주름 부위에는 지방이 쌓이면서 더 깊어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육의 변화예요. 우리 얼굴에는 수십 개의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표정을 짓고 음식을 씹고 말을 하는데 사용되는 근육들이죠. 그런데 이 근육들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사용 빈도가 낮은 근육들은 더 빨리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그 위에 있는 피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처지는 거죠. 네 번째는 뼈의 변화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실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뼈도 조금씩 변합니다.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특히 눈 주변과 턱뼈 부분이 약간씩 후퇴하거나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던 피부와 지방이 받침을 잃고 처지게 되는 겁니다. 기초대사율 저하와 피부 개선 속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초대사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요. 20대와 비교하면 60대는 기초대사율이 약 2030%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활동이 느려진다는 의미거든요. 피부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는 속도, 노폐물이 배출되는 속도, 영양분이 공급되는 속도 모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피부세포가 약 28일 주기로 완전히 새로 바뀌었다면 60대에는 이 주기가 4050일까지도 늘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화장품을 써보고 2주 정도면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60대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꾸준히 써봐야 제대로 된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면 피부의 혈액순환도 느려져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60대 여성 피부의 두드러진 특징 5가지. 이제 60대 여성분들의 피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극심한 건조함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NMF라고 해서 천연보습인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피부 각질층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NMF가 40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남습니다. 게다가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약해져요. 그래서 뭘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색소 침착이 심해져요. 오랜 세월 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피부 속의 멜라닌 색소가 축적됩니다. 젊을 때는 턴오버가 빨라서 이 색소들이 빠르게 배출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턴오버가 느려지니까 색소가 그대로 남아서 기미, 잡티, 검버섯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광노화가 심한 분들은 이런 색소 침착이 더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 피부톤이 불균일해집니다. 어떤 부위는 칙칙하고 어떤 부위는 붉고 어떤 부위는 하얗게 색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피부 속 멜라닌 세포의 활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액순환이 고르지 못하고 각질층의 두께가 부위마다 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던 화장품이 갑자기 따갑거나 가렵거나 붉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피부 장벽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막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나 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외부 물질이 쉽게 피부 안으로 침투하고 자극을 더 쉽게 받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공이 두드러져 보여요.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실제로 커지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모공 주변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모공이 늘어져 보이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서 공기를 빼면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요. 게다가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고 모공에 쌓이면서 모공이 더 크고 거칠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개선 가능한 문제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60대 피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5가지 핵심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분 유지 능력을 되돌리는 법.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 이게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 세포가 제 기능을 하고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화장품의 유효 성분도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NMF, 천연 보습인자를 이해하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NMF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NMF는 내처럴 moisturizing 팩터의 약자로 우리 피부 각질층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보습 성분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미노산, 젖산, 요소, 미네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물을 끌어당겨서 붙잡아 두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NMF가 충분하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지만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뿌려도 금방 증발해 버립니다. 60대 피부에서 NMF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각질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느려지고 불완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기존에 있던 NMF도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NMF 성분을 보충해줘야 해요. 요즘 나오는 보습제 중에 NMF 복합체 같은 이름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성분표를 보실 때 글리세린, 소듐 PCA 요소, 소르비톨, 하이알루론산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성분들이 NMF와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의 핵심. 세라마이드도 정말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인데요.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장벽을 벽돌담에 비유한다면 피부 세포는 벽돌이고 세라마이드는 시멘트예요. 시멘트가 부족하면 벽돌이 아무리 좋아도 벽이 튼튼하지 않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60대가 되면 세라마이드가 30대의 약 6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세라마이드를 보충하는 방법은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세라마이드 1, 3, 6 같은 번호가 붙은 세라마이드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과 함께 들어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있어야 피부 장벽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거든요. 사용 방법도 중요해요. 세라마이드 크림은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 또는 토너를 바른 직후에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령 피부에서 보습제가 잘 안 먹히는 이유. 많은 60대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쓰던 크림을 바르는데 요즘은 금방 건조해져요. 비싼 크림을 발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피부 표면의 각질층 상태가 나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피부 맨 바깥층인 각질층은 죽은 세포들이 여러 겹싸여 있는 곳이에요. 건강한 피부의 각질층은 적당히 촉촉하고 매끄러워서 보습제가 잘 스며들고 균일하게 퍼집니다. 그런데 나이 든 피부의 각질층은 건조하고 거칠고 두꺼워요. 마치 울퉁불퉁한 길에 포장을 하려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포장해도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고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 쌓인 각질들이 보습제의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드럽게라는 거예요. 60대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스크럽이나 필링제는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 효소 타입의 각질 제거제나 AHA-알파 하이드록시산 중에서도 농도가 낮은 제품 또는 PHA 폴리하이드록시산처럼 자극이 적은 성분을 사용하세요. 또는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세안할 때 살살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탄력 회복 핵심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 다시 켜는 법.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탄력 회복이에요. 처진 피부를 다시 탱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레티놀과 레티날, 뭐가 다른가요? 탄력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성분은 단연 레티노이드 계열이에요.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를 통틀어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레티노산 트레티노인이에요.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죠. 그 다음이 레티날, 그 다음이 레티놀이에요. 레티놀과 레티날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레티놀은 피부에 흡수된 후 레티날로 전환되고 레티날은 다시 레티노산으로 전환되어야 효과를 발휘해요. 즉, 레티놀은 2단계를 거쳐야 하고 레티날은 1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효과가 더 빠르고 강해요. 이 레티노이드 성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해요. 첫째,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요. 둘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셋째,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요. 넷째,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와 잡티를 개선해요. 다섯째, 모공을 작아 보이게 해요. 정말 완벽한 성분 같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극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처음 사용하면 붉어짐, 각질, 건조함, 따가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레티노이드 반응이라고 해요. 60대에게 적절한 농도는? 60대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농도가 적절할까요? 레티노이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에는 일주일에 2회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요. 세안 후 피부를 완전히 말리고 2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레티놀을 콩알만큼 짜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바르세요. 그 위에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주세요. 이 과정에서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더 낮은 빈도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또 중요한 팁 하나,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세요. 레티놀은 햇빛에 분해되고 레티놀을 바른 피부는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 해요. 눈 주변이나 입 주변 같은 민감한 부위는 피해서 바르시고 혹시 이런 부위에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이크림을 먼저 바른 다음 레티놀을 발라서 자극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색소 침착이죠. 기미, 잡티, 검버섯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멜라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해야 해요. 우리 피부 표피층 맨 아래쪽에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가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멜라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햇빛을 쬐면 피부가 검게 타는 이유가 바로 이 멜라닌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닌 생성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멜라닌 세포는 과다하게 활동하고 어떤 세포는 활동을 멈추고 어떤 부위는 멜라닌이 너무 많이 쌓이고 이런 식으로 불균일해지는 거죠. 게다가 오랜 세월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멜라닌 세포 자체가 손상되고 변이되기도 해요. 그러면 자외선이 없어도 계속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미의 주요 원인이에요. 색소 침착을 개선하려면 항산화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자외선, 스트레스, 오염물질, 담배 연기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멜라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나이아시나마이드, 페룰산, 레스베라트롤,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백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C는 타이로시나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환원시켜서 색을 옅게 만들어요. 60대 민감한 피부를 위한 미백 성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트라넥삼산이에요. 트라넥삼산은 원래 지혈제로 사용되던 성분인데 기미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트라넥삼산은 멜라닌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차단해서 멜라닌 생성을 줄여줍니다.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아요. 비타민 C도 좋지만 순수 비타민 C아스코르빈산은 불안정하고 자극적일 수 있어요. 60대 피부에는 비타민 C 유도체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해요. 대표적인 게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에틸 아스코르빈산 같은 거예요. 이런 유도체들은 순수 비타민 C보다 안정적이고 자극이 적으면서도 효과는 비슷해요. 나이아시나마이드도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데 멜라닌이 각질 세포로 전달되는 걸 억제해요. 또 피부 장벽 강화, 모공 개선, 피지 조절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60대 피부에 특히 좋아요. 자극도 거의 없고요. 알파알부틴이나 코직산 같은 성분도 미백 효과가 있지만 코직산은 사람에 따라 자극적일 수 있으니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미백 제품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색소 침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거라서 개선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미백 제품을 발라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바로 순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심장 기능도 조금씩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죠. 이게 피부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피부에는 미세혈관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요. 이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의 활동이 둔해져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피부 재생도 느려지고 피부가 칙칙해 보입니다. 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가 부어 보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많이 붓는 분들, 피부가 누렇게 칙칙해 보이는 분들은 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림프 마사지예요.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폐물을 수거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림프는 혈액처럼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에 의존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림프 순환도 느려집니다. 림프 마사지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손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찬 손으로 하면 피부가 놀라거든요. 그 다음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면 안 돼요. 아주 가볍게 피부 표면을 쓰다듬듯이 하는 거예요. 이마는 중앙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볼은 코 옆에서 귀 쪽으로, 턱은 턱 끝에서 귀 아래쪽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귀 뒤에서 목을 따라 쇄골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림프액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각각 5분씩만 해도 얼굴이 훨씬 덜 붓고 피부 톤도 밝아지고 윤곽도 더 또렷해 보여요. 두 번째 방법은 온찜질이에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3분 올려놓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아침에 세안 전에 하면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얼굴에 부기도 빠지고 그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의 흡수도 더 잘 돼요. 세 번째는 가벼운 얼굴 운동이에요.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기, 눈을 크게 떴다. 감기, 볼을 부풀렸다, 오므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이제 스킨케어를 넘어서 생활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기본 생활습관이 안 받쳐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60대가 되면 수면 패턴이 변해요.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게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요. 피부는 우리가 자는 동안 재생돼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콜라겐을 생성하거든요.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이 재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이 좋아요.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이 잘 수 없어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보는 것도 피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요.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없어요. 60대 피부에 특히 필요한 영양소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콜라겐을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체중 1kg당 일지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60kg이면 60g이에요. 달걀, 생선, 두부, 닭가슴살, 우유 같은 식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을 만들 수 없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것들이 좋아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으니까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구성하고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요. 등푸른 생선고등어, 삼치, 꽁치, 호두, 아마씨 같은 식품에 많아요. 일주일에 3회는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시금치, 녹차 같은 식품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에 2리터 정도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피부 노화를 촉진해요. 특히 설탕은 당화라는 과정을 통해 콜라겐을 손상시켜요.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거 자주 드시면 피부에 안 좋아요. 자외선 차단,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외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UVA와 UVB예요. UVB는 주로 표피에 작용해서 피부를 빨갛게 타게 만들어요. UVA는 진피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주름과 처짐을 만들어요. 문제는 UVA는 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흐린 날에도 겨울에도
실내에 있어도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365일 매일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세요. 그래야 제대로 흡수돼서 효과를 발휘해요. 그리고 양을 충분히 바르셔야 해요. 얼굴에는 동전 크기만큼 약 일지 정도를 발라야 해요. 너무 적게 바르면 표시된 SPF만큼 차단이 안 돼요. 이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이상적이지만 화장을 하면 힘들죠. 그럴 땐 스프레이 타입이나 쿠션 타입을 활용하세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사용하면 더 좋아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거나 그늘에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 보충제나 콜라겐이 든 음식을 드시면서 이거 먹으면 내 피부에 콜라겐이 생기는 거죠? 하고 물으세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콜라겐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피부에 콜라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콜라겐은 큰 단백질 분자인데 우리가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요. 이 아미노산들이 흡수되고 몸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그중 일부가 피부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고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콜라겐 보충제가 전혀 소용없다는 건 아니에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콜라겐 펩타이드 콜라겐을 작게 쪼갠 것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주름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어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콜라겐 펩타이드가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여요. 콜라겐 보충제를 드실 거라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된 걸 고르세요. 흡수율이 더 높아요. 하루에 5지 정도를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해요. 단백질, 비타민C, 아연, 구리 같은 영양소들이 모두 갖춰져야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아침과 저녁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침 스킨케어의 목표는 간단해요.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하루 종일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1단계 세안. 아침 세안은 밤 세안보다 부드럽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밤에 이미 깨끗하게 씻었고 자는 동안 피부에서 나온 피지와 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60대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클렌징 폼보다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 같은 부드러운 제품이 좋아요. 또는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하셔도 괜찮아요. 세안할 때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오일을 과도하게 제거해서 건조하게 만들어요. 찬물은 모공을 수축시켜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시적일 뿐이고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세안 시간은 30초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절대 문질러서 닦으면 안 돼요. 피부에 마찰을 주면 자극이 되거든요. 2단계 토너. 세안 직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토너를 바르세요. 토너의 역할은 세안 후 피부의 pH를 정상화하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돕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60대 피부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보습 성분이 풍부한 토너가 좋아요. 하이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센텔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토너는 손으로 바르는 게 좋아요. 화장솜을 사용하면 마찰이 생기고 토너도 화장솜에 흡수돼서 낭비되거든요.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서 손으로 데운 다음
얼굴에 가볍게 눌러주듯이 흡수시키세요. 한번 바르고 나서 1분 기다린 다음 피부가 아직 건조하다면 한 번 더 바르세요. 이렇게 겹쳐 바르는 걸 칠스킨 메소드라고 하는데 건조한 피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3단계 에센스 또는 세럼. 이제 집중 케어 단계예요. 에센스나 세럼에는 고농도의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줘요. 아침에는 항산화 세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비타민C 세럼이 좋은데요.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세럼은 23방울 정도면 충분해요. 손바닥에 덜어서 손으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세럼을 바르고 나서 12분 정도 기다려서 흡수되게 하세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제품들이 섞여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4단계 아이크림. 눈 주변 피부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민감해요. 피지선도 거의 없어서 금방 건조해지고 그래서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예요. 아이크림은 눈 주변 피부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일반 크림보다 더 부드럽고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높아요. 쌀알 반 정도의 양을 약지 손가락 4번째 손가락에 덜어서 눈 밑 뼈를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약지 손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힘이 가장 약해서 민감한 눈과 피부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이에요. 위 눈꺼풀에도 바를 수 있는데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속눈썹 라인에서 약간 떨어진 부위에만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거나 당기면 안 돼요. 눈과 피부는 정말 약하거든요. 5단계 보습크림. 이제 수분과 영양을 가두는 단계예요. 크림의 역할은 앞서 바른 제품들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60대 피부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함유된 크림이 좋아요. 이 3가지 성분이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요소거든요. 크림은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아까워서 조금만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덜어서 이마, 양볼, 코, 턱에 점을 찍듯이 올린 다음 얼굴 전체에 고루 펴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한 부위볼, 입가, 눈가에는 한 번 더 중복해서 발라주세요. 6단계 자외선 차단제. 아침 스킨케어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림을 바르고 1분 정도 지나서 바르세요. 그래야 크림이 흡수되고 자외선 차단제가 고르게 펴발라져요. 얼굴에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약 일지을 발라야 해요. 적게 바르면 표시된 SPF만큼 효과가 안 나와요. 자외선 차단제도 얼굴 여러 곳에 점을 찍듯이 올린 다음 고루 펴 발라주세요. 귀, 목, 데콜테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이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힘들죠. 최소한 점심시간에 한 번은 덧발라주세요. 저녁 스킨케어의 목표는 하루 동안 쌓인 먼지, 피지, 화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부가 밤새 재생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1단계 클렌징 이중 세안. 화장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하셔야 해요. 먼저 오일 클렌저나 클렌징 밤으로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를 녹여내고 그 다음 폼 클렌저나 클렌징 젤로 한 번 더 씻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클렌징 오일 클렌징은 이렇게 하세요. 손과 얼굴이 마른 상태에서 오일 클렌저를 충분히 덜어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펴 발라주세요. 12분 정도 마사지하면서 메이크업이 녹아나게 하세요.
특히 눈가는 조심스럽게, 입술은 좌우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 다음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얼굴에 유화시키세요. 오일과 물이 만나면 유백색으로 변하면서 유화가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유화를 시켜야 오일이 물로 깨끗하게 씻겨나가거든요. 유화시킨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두 번째 클렌징 폼 클렌징은 폼 클렌저를 손에 덜어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그 거품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거품이 피부에 남은 오일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해줘요. 30초 1분 정도 마사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2030회 정도 충분히 헹궈주세요. 헹굴 때 헤어라인, 턱 라인, 코 옆 같은 부위에 클렌저가 남지 않도록 꼼꼼히 헹궈주세요. 세안 후에는 역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2단계 토너. 저녁 토너도 아침과 같은 방식으로 바르시면 돼요. 세안 직후 피부가 마르기 전에 바르세요. 저녁에는 보습 토너 외에도 각질 정리 토너를 일주일에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AHA나 PHA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예요. 단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단계 에센스 또는 세럼. 저녁에는 재생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럼을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2회는 레티놀 세럼을 사용하고 나머지 날에는 보습 세럼이나 영양 세럼을 사용하세요. 레티놀을 사용하는 날에는 다른 활성 성분 비타민 C, AHA, BHA 등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자극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레티놀 사용법은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세안 후 피부를 완전히 말리고 20분 기다린 다음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4단계 아이크림. 저녁 아이크림은 아침보다 좀 더 영양이 풍부한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밤사이 눈과 피부가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레티놀이 함유된 아이크림도 있는데 눈과 피부가 민감하지 않다면 사용해 보셔도 좋아요. 단 처음에는 일주일에 1회만 사용하면서 피부 반응을 보세요. 5단계 크림 또는 수면팩. 저녁 크림은 아침 크림보다 더 무겁고 영양이 풍부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밤사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특히 건조한 날이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크림 위에 수면팩을 한 겹 더 발라주세요. 수면팩은 크림보다 밀폐력이 강해서 수분 증발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줘요. 수면팩을 사용할 때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얇게 한 겹만 발라도 충분해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베개에 묻고 모공을 막을 수도 있어요. 60대 민감한 피부가 피해야 할 성분들을 알려드릴게요. 강한 알코올 에탄올, 변성 알코올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성분표 앞부분에 알코올이 있다면 피하세요. 강한 계면활성제 SLS, SLES 세정력은 강하지만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민감한 피부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인공 향료 알레르기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향 제품이나 천연 에센셜 오일로 향을 낸 제품이 더 안전해요. 물리적 스크럽 각질 제거용 알갱이 60대 피부에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화학적 각질 제거제 AHA, PHA를 사용하세요. 고농도 비타민C 20% 이상 효과는 강하지만 자극도 강해요. 10% 이하로 시작하세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인데 매우 건조하게 만들어요. 60대 피부에는 부적합해요.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고 매우 자극적이에요. 반드시 피부과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케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면
피부가 정말 달라져요. 집에서 가능한 마사지법. 매일 5분씩 얼굴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얼굴선이 또렷해져요. 기본 림프 마사지.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페이스 오일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마찰이 없어야 피부가 안 늘어나거든요. 쇄골부터 시작해요. 쇄골 중앙을 검지와 중지로 지그시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3회 쓸어주세요. 이게 림프의 최종 출구를 여는 거예요. 다음은 목이에요. 귀 뒤에서 목을 따라 쇄골까지 3회 쓸어 내려주세요. 양쪽 다 해주세요. 이제 얼굴로 올라가요. 턱 끝에서 시작해서 귀 아래까지 턱선을 따라 3회 쓸어 올려주세요.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입꼬리에서 귀 중간까지, 코 옆에서 관자놀이까지, 미간에서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얼굴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각 라인마다 3회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마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중앙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3회 쓸어주세요. 그 다음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 전체 과정을 하루에 한 번, 저녁 스킨케어 후에 해주세요. 아침에 붓기가 심한 분들은 아침에 해도 좋아요. 주름 개선 마사지. 팔자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을 위한 마사지예요. 양손 검지와 중지를 코 옆에 대고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코 옆부터 관자놀이까지 지그시 누르면서 올라가세요. 5회 반복이에요. 다음은 입안에서 하는 마사지예요. 손을 깨끗이 씻고 검지를 입안에 넣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세요. 10회 정도요. 이렇게 하면 내부 근육이 자극되면서 주름이 얕아져요. 눈가 주름을 위해서는 눈 주변 뼈를 따라 검지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눈가가 환해져요. 안 하면 기미는 계속 짙어져요. 둘째, 호르몬 변화예요. 폐경 후 호르몬 불균형이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셋째, 염증이에요. 피부 염증이 멜라닌 생성을 자극해요. 해결책은 철저한 자외선 차단과 미백 제품의 꾸준한 사용이에요. 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큐일 화장품이 갑자기 따가운 이유가 뭔가요? 피부 장벽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가 줄어들어요. 또는 과도한 각질 제거나 강한 제품 사용으로 피부가 손상됐을 수도 있어요. 해결책은 일단 자극적인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보습만 하세요.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이 함유된 진정 크림을 사용하고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12주면 좋아져요. QE 보톡스나 필러 해야 할까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서 표정주름, 이마주름, 눈가주름, 미간주름을 개선해요. 효과는 36개월 정도 지속돼요. 필러는 볼륨이 꺼진 부위에 채워 넣어서 탄력을 회복시키고 주름을 메워줘요. 효과는 6개월 1년 정도 지속돼요. 장점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하고 비용이 든다는 거죠. 만약 시술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Q3 피부과 방문 시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피부과를 방문할 때 이런 걸 체크하세요. 의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상담하는지, 무조건 비싼 시술을 권하지 않고 여러 옵션을 제시하는지,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는지, 애프터 케어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문 전에 본인의 피부 고민, 사용 중인 제품, 알레르기 여부, 과거 시술 경험 등을 메모해 가세요. 상담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